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엊그제나 지난주 목요일처럼 폭락장보다 조금 더 짜증나고 조금 더 기운 빠지고 그렇지 않나요? 아마 그럴걸요, 아마. 그쵸? 자,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이게 장이 점점 그 활활 타오르던 불이 점점점 이제 불꽃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 그 주식을 하면서 주식을 돈 벌려고 하면 들어왔는데, 하루에 뭐 100만 원씩 벌다가 뭐 50만 원씩 벌고 30만 원씩 벌고, 이게 버는 게 점점 줄어들면은 당연히 그렇겠죠. 자, 폭락장에는 시초가부터 폭락해가지고 장중에 회복을 조금씩 했단 말이에요. 낙폭을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예 푹 빠졌다가 종가에 낙폭을 줄이는 게 훨씬 더 기분이 좀 안정적이죠. 상대적으로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네, 오늘 같은 장은 좀 뭐라 할까, 좀 지루하고 짜증나는 장이에요. 그죠? 이거는 고수 베테랑들도 똑같아요. 초보분들은 더 하겠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상 3, 4, 5, 6은 워밍업이었고, 3, 4, 5월은 자, 이제 점점 이제 진짜 주식시장다운 주식시장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자기가 돈을 투자를 했다면은 한 30% 정도는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냥 계좌에서 빼내는 것도 조금 향후에 장을 대비하는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 빼가지고 뭐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저는 뭐 한 20, 30% 이제 현금화 시켜고 이제 수익 난 거 좀 현금화 시켜가지고 빼놓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여러분 어제 오늘 이제 주식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어제 오늘 좀 불안불안하고 좀 재미도 별로 없고, 어쩌면은 어제 오늘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 사이에 물렸을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3, 4, 5월 달에는 사면은 한 웬만하면 그냥 올라가지고 수익 내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방식을 계속 되지는 않거든요. 예.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상승장에는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상승장에는 요즘처럼 3, 4, 5월 달에 대세 상승장에는 10종목을 사면은 한 7, 8종목은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너나 나나 다 오르니까. 누구 추천받아도 오르고 내가 그냥 찍어도 올라요. 네, 물론 그래도 이제 손실 보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만족감이 크죠. 마치 특히 초보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마치 내가 주식의 전문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세상장에서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생각보다 주식이 그렇게 돈 벌기가 어렵지 않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돈을, 요즘 같이 대세 상승장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수익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수익이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점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3, 4, 5월 달만큼. 그쵸? 심지어는 상당수는 그게 지금 마이너스 돼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물린 분도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의 추천을 받아갖고 종목을 샀다거나, 그죠? 소위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이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종목을 사는 방식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누누이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점점
알게 될 겁니다. 초보 하시는 분. 초보가 아니라 이제 누군가로부터 종목을 딱딱딱 추천해 갖고 샀던 분들. 이제 그동안에 3, 4, 5월 달에는 수익을 좀 그래서 수익을 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잘못하면은 물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절대로 남의 추천을 받아서 종목을 사는 거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주가는 신도 모르기 때문에 전부 사람입니다. 신 아닙니다. 신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3, 4, 5월에는 본인이 직접 샀어도 그 정도의 수익은 냈을 장입니다. 대세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이 종목을 잘 찍어줘서 수익을 낸 게 아니라 내가 찍어도 그 정도 수익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점점 그런 조금씩 그 정상화되는 움직임을 보여가고 있어요, 시장이. 자, 제가 이제 그 한 2, 3주 전부터 그 헬스 바이오주도 옛날처럼 이제 테마주로 묶어가지고 무인승차해가지고 하나가 리드 제로 가지고 쳐오르면은 다른 그 같은 그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종목들도 그냥 같이 무임승차해서 같이 상승하는 이런 장이 펼쳐졌는데 이제 그게 점점점 줄어들고 종목별로 선별해 투자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좀 몇 번 했는데 지난 한 2주까지는 안 되고 한 10일 전부터 지금 그런 게 점점점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어떤 아침에 뭐 어떤 특정 종목이 뉴스가 떠가지고 쭉 쳐갖고 이제 상한가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코로나하고 조금이나 연관이 있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자기네 약에 뭐가 코로나가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보도 자료를 냈고 기사로 났던 이런 업체들까지도 조금이나 연관이 있는 업체까지도 무더기로 같이 오르고 이랬었어요. 이제는 그런 게 점점점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정말로 가치 있는 재료 그런 종목만 오릅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백신 또 마찬가지지만 치료제도 있잖아요. 누가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점하는 업체 첫 번째, 두 번째 업체 정도만 그 수혜를 보지 나머지는 그렇게 뭐 수혜를 못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뭐 겪었던 요즘에 이제 2010년 이후에 뭐 한 거의 주기적으로 새로운 전염병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개발했던 약들이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그 병이 그 전염병이 성행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매출이 한 90%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해갖고 대박 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개발도 지금 해야지 대박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치료제나 백신이나 빨라야 금년 말,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업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업체 아니고 지금 가장 빠른 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미국 그 업체 모더나, 예, 그거 하고.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뭐 금년에 내년에 한다고 하지만 실적으로 한 2, 3년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2, 3년 뒤에 하여튼 누군가가 글로벌 시장에서 누군가 먼저 개발하는 업체가 그나마 좀 수혜를 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명확히 이제 좀 인식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이고, 이제 그 조금씩 이게 확대해야 돼요. 다른 업종으로. 이제 사실상 6월 말 되면 이제 미국 암학회, 뭐 종양학회 이런 거 다 끝나죠. 사실 이게 이제 충계 학술 대회였는데 그 4월 달에 충계 학술 대회는 4월 달에 열려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글로벌 시장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거죠. 6월로 온라인으로 연기되고. 그리고 이제 1년에 두 번 있어요. 충계 학술 대회, 추계 학술 대회. 추계 학술 대회는 9월 달, 10월 달 그때 합니다. 자, 그러면 6월 달에 이제 그 잔치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 벤처, 뭐 제약주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상 이런 그 시장이 이제 문을 닫는 거죠. 그리고 추계 학술대회 때 이제 9월, 10월 되면 다시 또 이제 기대감에 제약 바이오주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6월 넘어서고 이제 물론 코로나가 재료가 있지만 6월 넘어서고 7월부터는 다른 업종으로 이제 그 좀 이렇게 넓혀야 돼요, 눈을.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리고 3, 4, 5월 달에 여러분들 혹시 뭐 10%, 20% 쉽게 생각했죠. 하긴 뭐 오르면은 뭐 10% 작게 올라도 10% 오르고 20, 30%는 뭐 보통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이 정상화되면은 그렇게 먹기 힘듭니다. 그 눈높이 확 낮춰야 돼요. 5 내지 10% 선에서 수익을 내는 노력을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3, 4, 5월 달에 막 20%, 30% 수익 내는 그런 거 이제 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장이 아니라 이제는 뭐 이제 좀 적게 먹어도 뭐 5%, 10% 먹은 거를 기대치를 좀 그 정도로 잡는 것도 굉장히 높게 잡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인식하셔야 되고요. 재료를 찾는 거,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을 찾는 거, 이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처럼 뭐 재료가 나와갖고 뭐 하루 후룩 내리고 하루 후룩 오르고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 어떤 재료를 가진 종목을 먼저 찾아가지고 선점하고,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2주, 3주, 뭐 길게 한 달 정도 기다리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그런 종목을 골라서 그렇게 기다려갖고 수익을 내는 게 정상이고요. 뭐 어제 뉴스 나온 거 오늘 올랐다고 후루룩 팔고 뭐 이런 방식도 뭐 수익을 낼 수야 있겠지만, 그런 방식보다 잘 먹히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 거. 제가 이제 뭐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주가를 움직이는 게 가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료를 찾는 방법은 뭐 사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이 노하우를 그 실전 연습을 하면서 이제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 노하우를. 근데 이거는 저만 그런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사실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한 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2000년 다 돼서 90년대 말인가 그때 나왔어요, 처음에. 그 전에는 이제 90년대 초중반에는 이제 인터넷이 아니고 저 PC 통신이었죠. 뭐 천리안, 나우누리, 뭐 하이텔 이런 거. 예, 뭐 그걸로 이제 제가 뭐 통신도 하고 하긴 했지만, 뭐 인터넷 뭐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뭐 주식 투자하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냥 뭐 PC 통신 그러니까 채팅이나 하고 뭐 그런 정도였죠.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공부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장 그때 주식 초보자들한테 알려진 게 뭐냐면 차트 공부에서 차트 공부.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보면은 이제 뭐 서울 종로 서적이나 영풍문고, 교보문고 이런 데 가보면은, 증권 코너에 가보면은 거의 한 8, 90%가 저거예요. 차트 책이에요. 무슨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 무슨 파동 이론 쫙 나오고, 무슨 뭐 음봉 양봉 이런 거 뭐 그때 그 책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보면 이제 그 책을 보면은 주식을 되게 잘할 줄 알고 그랬을 때니까 그 책을 열심히 사다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는 뭐 열심히 여러 가지 파동 이론 다 외우고 그거대로 하면은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차트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조금의 참고 자료로 쓸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뭐가 똑같냐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종로역에서 시청역까지 걸어갔다. 그러면 걸어간 발자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멀리 갈 때도 종로에서 시청까지 온 걸음걸이하고 똑같이 걷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차트는 그 걸음가하고 똑같이 걸을 것이라 생각하고 향후 주가 방향을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을 리가 없죠. 그거대로 또 맞으면은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벌죠.
그냥 참고 자료, 아 옛날에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런 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주식의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정말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정말로 제가 그때는 막 밤새고 막 책을 막 여러 권 사가지고 공부하고 이랬는데, 아 정말로 그거, 근데 지금 또 계속 그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트 가지고 뭐 어떤 그 특히 우리 증권 방송 같은 데 보면 많이 하잖아요. 막 칠판에 막 그려가면서 뭐가 무슨 차트가 어떻고 무슨 파동이 어떻고 뭐, 예? 그냥 근데 패턴이 있어요. 패턴, 그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이게 변곡점 패턴, 그리고 뭐 며칠 선, 그죠? 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은 일종의 어 뭐랄까 개념일 뿐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그런 개념만 깨우치는 거죠. 어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차트대로 된다면은 전부 다 돈 벌어요. 100%. 아니 공부 안 한 사람 빼고. 차트 그 아마 제가 그거대로 된다면은 열심히 공부했겠죠 지금 또. 그리고 그런 이론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증권사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증권사 사람들 증권 투자해가지고 다 돈 버나요? 아마 못 버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걸요. 자, 여러분들, 때는 이제 진짜 이제 본격적인 실전에 들어가야 할 시기일 수도 있어요. 이제 주식 투자. 좀 오늘 같은 날 아마 주식 접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진 분도 꽤 많을 거예요. 특히 초보분들 중에서는. 왜냐하면은 오늘 장 초반에 이제 많이 좀 위에 가격이 좀 높았을 때 오를 줄 알고 딱 샀는데 줄줄줄 흘러내려 가지고 마이너스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승폭을 확 줄이거나 이런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 보셔서 알 거예요, 그죠? 오늘 막 장중에 막 10% 20%막 급등하다가 쫙 빠진 종목들 은근히 많아요 오늘. 이제 그게 이제 뭐 3월 4월 5월에는 먹혔었는데 그냥 상승해서 안 내려왔는데 지금은 다시 내려와요. 쭉 빠져요. 자, 그거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정말로 좋은 재료가 있어서 이제 오른 주식이라면은 다시 쭉 빠지지 않죠. 장 마감이라고 해가 장 끝날 때 됐다고 해가지고 다 이제 쫙 빠진다는 거는 거기에 그걸 올렸던 세력들이 장 끝나기 전에 쫙 뺀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아마 좀 이제 잘못하면은 7월 이달 끝나고 7월 달쯤에는 좀 장이 상승보다 하락하는 날이 많을지도 몰라요. 정상적인 장일 때도 7월 달은 대체로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7월 달에는 특히 이제 이번에는 모르겠는데 이제 휴가들도 많이 가잖아요. 휴가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7월부터 이제 휴가들 가기 때문에 투자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 편히 휴가를 갔다 오려고 그냥 다 현금화 팔아버리고 현금화 시키고 가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휴가 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는 사람도 은근히 좀 많고, 뭐 그런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주식이 좀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그냥 상승보다 하락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고요. 7월 달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투자한 금액이 한 20-30% 정도는 그냥 현금화 시켜 놓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될 그런 걸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여러분들. 물론 뭐 기관이나 외인들의 어떤 움직임 따라서 다시 급등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들이 마음이니까 그 주체.
근데 지금은 사실 그 3월 달에 폭락장처럼 개미들이 적극적이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이렇게 오를 위에 있는 가격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밑에서 떨어지는 걸 받치는 그런 이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개미들이 소극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주도권은 기관하고 외인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이 좀 이제 조금 더 이제 신중해지고 좀 그래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좀 이제 그 4, 5, 3, 4, 5월 달에 그때 했던 투자 방식은 조금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고 절제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추격 매수 뭐 이런 거 내동매매 이런 거 다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좀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도 항상 생각을 한두 번 더 하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 추천받아서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뭐 추천받았고 하면 뭐 조금은 뭐 한두 번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건 뭐 주식은 길고 오래 하는 게 장땡입니다. 네. 길고 오래 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 버리고 어디 뭐 월급 타듯이 월급 탄다는 생각으로 아니면 뭐 내가 알바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사실 저도 제가 오늘 뭐 그렇게 저는 오늘 그렇게 많이 까이진 않았는데 뭐랄까 저도 기분이 좀 이렇게 뭔가 기운이 축 빠져요. 뭐 이렇게 뭐가 좀 엊그제 폭락장보다 오히려 더 좀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가 좀 개운하지 못하고. 근데 사실 저같이 오래 한 사람들도 그러는데 뭐 이렇게 얼마 안 되신 분들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이제 뭐 그런 심리,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경험이에요. 이런 거 다 경험이니까 다 이제 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해보면서 이제 스스로가 조금씩 내공이 쌓이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제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오래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초보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그 기준을 이제 초보라든가 뭐 1년 이내의 분들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오래되신 분들도 뭐 설사 제 얘기가 좀 귀에 거슬리거나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냥 뭐 그러려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어쨌거나 좀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좀 참고하실 건 잘 참고하시고 이렇게 듣지만 마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장중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보통 이런 걸 들으면은 아 그렇구나 했는데 장이 열릴 때 장중에는 보면은 자꾸 그런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네,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하고 실전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조금씩 생각이 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팔 때는 항상 서두르지 마세요. 한 템포 딱 늦추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사거나 팔거나 하시기 바랍니다. 서두르면은 분명히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거나 너무 하게 이제 먼저 이제 행동을 해버리면은 후회할 행동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딱 생각하고 한 템포 쉬어가고 가령 예를 들자면 막 급등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확 달라붙는 거하고 한 템포 딱 늦추고 또 달라붙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한 템포 딱 늦추고 달라들면은 그게 계속 올라갈 종목이면 안 내려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뭐 세력적이 붙어갖고 올라가는 종목이다 면 내가 한 템포 딱 늦추면은 내려오는 그 한 템포 딱 늦추는 동안에 그게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지 말아야죠. 세력이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고르면 이제 고점에서 물일도 좀 줄어들게 되겠죠. 네. 하여간 여러분들 오늘 뭐 비도 오는 것 같은데 뭐 남부지방에 오고 여기 수도권에는 이제 뭐 아까 빗방울 조금 떨어지긴 한데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여간 잘 주무시고 내일 금요일장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